네,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한 건데요. 이번 달 2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서 12조 원대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요. 모두 22조 원대 재정 보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라면 경기 부양에 확실한 효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글쎄요. 이번 과거의 경험치로 놓고 봤을 때 네. 이번에 약 22조 원을 사용하게 되면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한 0.3%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추경이 없다면은 우리 경제는 2%대 후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추경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0.3%포인트가 올라가서 약 3% 또는 3% 초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경기 부양에 확실한 효과를 냈다라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커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계속 지피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불씨를 지피는 정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식 어법으로 보면 2.8%로 예상되는 이 성장률이 0.3% 정도 올라서 부양이 돼서 3.1%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은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네. 우리가 경기 부양이라는 말이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서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경기 부양이라는 것이 우리 경제 체력 이상으로 경제 성장률을 마구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의 느낌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추경은 경기 부양적 성격이라기보다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것 정도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요. 1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데요. 오늘 아침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열리기 전에 야당 원내지도부와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 이런 요청인데요. 여야 협상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저희도 오늘 오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야당의 태도가 매우 완강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봐서는 참 기한 내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야당이 추가 경정, 세입 경정액 5조 6천억을 전체를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SOC 분야의 1조 5천억도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논의가 좀 오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 추경이 빨리 돼서 적절한 타이밍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당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합리적 선으로 타협안을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야당 협조가 쉽지는 않다 말씀 주셨는데요. 결국 타이밍이니까 그렇다면 24일을 마지노선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늦춰지면 네, 추경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하루빨리 이런 추경이 빨리 집행이 돼야 우리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의원이 말씀 주신 대로요. 이번 추경의 항목 편성 내용 문제인데요. 흔히 우리가 메르스 추경, 가뭄 추경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추경 예산 용도에 대한 논란이 여야 간에 가중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이번 추경을 메르스 추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상에 의하면 우리가 메르스와 같은 어떤 사회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추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즉 메르스 자체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되는 이유는 메르스 때문이 아니라 메르스 등이 야기한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지 메르스 추경이 아니라 메르스가 야기할
경기 후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이 추경을 정의하는 경우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SOC 예산이나 다양한 예산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야당은 이제 일전까지 지금 메르스와 가뭄과 직접 관련된 예산 외에는 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법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메르스 자체만으로는 이번에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여야의 관점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또 강 의원님이 설명 주셨는데요. 자, 국회의 예산정책처에서 이번 추경안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네.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약 9조 5천억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현재 우리 경제가 지금 상태에서 급격히 침체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더욱더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급격한 침체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도 이번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를 인터뷰했었는데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추경이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추경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실오라기 같이 조금씩 일어나던 그 경기 회복의 기미마저 꺼진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정부 세입에 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것은 또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킨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의원님. 원래 네. 경기가 어려울 때 이 추경 편성과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기는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벌써 두 번째 10조 원대 규모의 추경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 어떤 경제 정책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보세요? 글쎄, 사실 추경을 하는 것이요. 바람직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추경 자체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번의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 사태와 그다음에 가뭄 그리고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에 의해서 일시적인 경기 침체를 라고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이고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잠재 체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고 이렇게 단기적인 대책만 남용한다면 이거는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향후에 추경과 더불어 가열차게 구조개혁 작업을 더욱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요. 이 추경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단순히 추경으로는 이제 부족한 감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할 텐데 그런데 현재 상황을 타개하는 데만 지금 집중해서 또 여야 간의 이 합의도 쉽지 않고 구조개혁은 계속 후순위로 밀리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반복되는 악순환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조개혁이 사실 후순위로 밀리는 건 아니고요. 네. 구조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도 필요하고 또한 국회에서 법령 개정이라는 협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혼자만으로는 어렵고 정부와 국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경제가 현재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같이 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같이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추경 국면이 빠르게 정리가 되면 그 하반기에는 보다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결국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통제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해서 건강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조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경제에서 그 공공 부분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 네. 공공 부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공공 부문 개혁이 매우 시급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경제에서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구조가 일부 분야는 너무 노동의 경직성이 많고 일부 분야는 또 너무 보호가 안 되고 이런 노동시장의 문제도 해야 되는 노동시장 개혁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금융 부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실물 부분을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걸 타개할 수 있는 금융개혁도 중요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이끌어 나갈 교육 분야에서 교육 분야의 개혁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4대 부문의 개혁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